여기 앉아.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두 문제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수실 들어갈게요. 저 들어도 되는 거예요? 어? 들어도 돼. 그러면 돼. 어차피 기출 풀로 보잖아. 네. 기마가. 굳이. 자 봅시다. 이 시간에 학원 먹어. 그럴까? 아이스크림에다가 생각하시고.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수 잠깐만. 이게 맞구나. 수정사로. 자, 볼게요. 지금 뭐 표현이 돼 있어요. 네, x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x가 뭐 저거에서 저렇게 만족한다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열심히 뭐 설명하고 뭐 값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거 아는 거 아시죠? 그쵸? 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힌트가 있겠죠. 지금 x라는 녀석이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돼 있고 0.028은 저 끝에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값이 뭘 뜻하죠? 평균에다가 시그마를 몇 번? 두 번 더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값이 바로 나왔어요. a 값은 얘는 2.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는 지금 얘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0.8413이에요. 8413이 얘죠? 한 칸짜리네요. 그러면 얘가 평균에서 시그마를 한번 뭐 했다? 뺐다. 근데 우리가 지금 a가 2라는 걸 알아. 그러면 얘가 평균에서 시그마를 뺀 값이 있거든요. 그럼 이 식에서 얘네들이 서로 같다는 건데 그러면 a 값이 의미하는 게 뭐죠? 평균에다가 시그마를 한번 뺀 거. 더했다. 더한 거. 그렇죠. a는 평균에다가 시그마를 한번 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야 못 빼면 이거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근데 a가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보가 좀 들어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얘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얘보다 작거나 같은 뭐 저 최소값이지만 우리는 이건 뭘로 등으로 인식하고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0.006이거든요. 거기 있어요? 여기 있죠? 1.5칸. 그렇죠? 그러면 얘는 2.5예요. 그럼 얘를 보자.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평균에다가 시그마를 얼마? 그렇죠. 2.5 시그마를 더한 값인데 a가 2라는 걸 알고 있는 와중에 t라는 값은 0.5가 되겠죠. 2분의 1.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식에서 뭘 구하죠? 시그마. 이걸 구하는데 이미 나와 있어요. A가. a가 2였어. 그리고 t의 값은 0.5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2점. 그겠네요. 이게 했어? 그쵸. 좀 우아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죠. 깔끔하게 딱히 뭐 없어요. 처음에 이제 M과 시그마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냥 그걸 그냥 물어봐 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가볍게 푸시면 되고요. 자, 밑에 거 가봅니다. 자, 조금 복잡하구나.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와 정규분포를 따르는 또 y, x하고 y 문제예요. 첫 문제. 근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학교 시험에서는 x하고 y 쓰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희 입장에서는 얘가 위에 거보다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지. 그리고 x랑 y를 쓴다는 건 이 두 녀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가 다른 상태에서 시작하면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애초에 표준 편차가 같은 상태로 시작하면 그냥 평행 이동의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첫 번째는 주어져 있는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 별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이런 표현이 있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x가 뭐 스몰 x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얘가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대. 근데 모든 실수 항상 같대. 그럼 우리 생각하겠지.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던 걔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는 건 기본적으로 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표준화를 시키지 않았어.
얘는 지금 표준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Z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x가 얼마가 됐든 간에 x보다 3만큼 작은 녀석과 x보다 3만큼 큰 녀석 요 둘에서 작거나 같은 이 두 그래프 상태에서 서로 같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은 일치하고 뭐만 한 거야? 평행이동. 근데 평행이동 얼마만큼? 6칸. 6만큼 한 거 너무 뻔히 보이죠? 그렇죠? x에서 3만큼 뺀 거랑 x에서 3만큼 더하기 같다는 건 당연히 얘네 둘이 평행이동을 했다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일단 그걸 이해하시면 얘가 지금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이제 거의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볼까요? 모양은 같다고 전제를 깔게요. 자, 이 두 녀석이 있는데, 자, 처음에 제가 얘가 m이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M 플러스 6. m 플러스 6이고, 그럼 여기는 m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세팅될 거고. 이 정도 괜찮죠? 평행이동 6칸만큼 당연히 얘네들은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 그 다음에 y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자, m보다 크거나 같은 게 0.977이 여기 있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거거든요. 2칸짜리. 평균에다가 m 플러스 6이라는 값에서 시그마를 몇 번? 2번 뺀 녀석이 쟤야. 그치? 그렇다면 얘가 0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 시그마가 6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이 시그마가 3이라는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정보를 얻었어. y라는 녀석은 얘는 x 거고요. y라는 녀석은 똑같이 m 플러스 6인데 3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자, 그 다음 가보자. 이제 처리하러 갈게요. m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는데 시그마는 이미 우리가 구해놨고 평균만 구하면 되는데 그 평균을 얘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표현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그마가 3이라는 걸 아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얘를 뺐더니 이 녀석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여기서 얘를 뺐더니 이 녀석인데 자, 문제가 생겼어. 얘는 x, y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갑자기 z가 들어갔어. 그치?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이제 이 마무리 연산만 남았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저 Y가 6칸 간 거잖아요. X축으로. x 6칸 갔어요. 그래서 저 22, 28이 적혀 있는 건데 어. 저걸 X 기준으로 바라봐서 아. 6칸을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22가 아니라 6칸 움직이면 16이고 그냥 28도 이걸 움직이면 22.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봐서 얘네 둘은 그쵸? 얘는 지금 m 입장에서고요. 얘는 m 플러스 6 입장인 거야. 그쵸? 둘을 동일시 시키면 그런데 서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보단 얘가 좀 더 깔끔할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을 똑같이 뭘 해줘서 6을 빼줘서 얘는 16, 얘는 m, 그리고 얘는 22 이런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럼 이제 보자. 22에서 똑같이 끝나는 구성이네요. 그러면 얘가 자, 여기 보시면 m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22가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있는데 자, 13부터 22까지 중에서 22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M이 13보다 작대요. 13보다 중간에 있어요. 단 어디? 맨 안에 맨 안에 여기 있네. 네. 어우야. 그럼 더 쉬워지는데? 잠깐만요. 자, 그러면 13이 여기 있겠네. 그렇죠? 13이 여기 있고 22가 여기 있는데 그쵸? 16에서 22를 드러냈어. 그럼 지금 여기만 남았죠. 네. 그쵸? 요거 되시나요? 자, 13부터 22까지인데 16에서 22를 드러냈잖아. 그러니까 요것만 남았겠죠. 근데 얘가 뜻하는 게 지금 얘랑 똑같아. 얘는 근데 지금 요쪽이거든요. 마이너스 시그마와 마이너스 2 시그마이거든요.
근데 좌우 대칭인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얘가 결국은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 얘는 m 플러스 2 시그마. 근데 우리는 시그마가 얼마인가? 3인 거 알고 있어.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평균이 10이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13입니다. 자,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가 주어질 거고요. 문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풀겠죠. 뭐 이 수치는 당연히 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 이도의 관점으로 볼 건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x하고 뭐 x 플러스 p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런 상태 좀 이해해 주시면 평행 이동이다.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그래프의 모양이 같으니까 삼포도가 같고 뭐 굳이 표준화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만큼 이동한 상태인데 주어진 조건, 저 나란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시그마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 중요했던 건 이 n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을 이동시켜서 물론 표준화 시켜도 돼요. 그렇죠? 번거롭지만 아마 해설제는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뭘 빼주고 13이 네네 어떻게요? 자 여기서 m이라는 녀석을 빼주고 3으로 나눌까 그렇죠? 그 다음에 22에서 m이라는 녀석을 빼고 3으로 나눌까 요 식에서 어떻게 하죠? 22에서 m 플러스 6이라는 값을 빼고 3으로 나눌까 28에서 m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을 빼고 3으로 나눕니다. 뭐 그걸로 해도 되는데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어요. 그 모든 해설지는 전부 다 Z로 변환하는 과정을 써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항상 분수 형태가 나와서 문제를 푸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이렇게 시그마의 관점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시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우니까 두 문장 듣기 조금 아쉬우니까 뒤에 거에서 일단 추정 단어죠. 추정 단어에서 두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그리고 시험 시작할게요. 자, 여기는 추정 단어입니다. 추정 단어에서 기본은 어차피 풍문만 필요한 거니까 기본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먼저 보고 자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공에 적혀있는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기록합니다. 꺼낸 공 2개를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복원이에요. 그리고 2개씩 추출해서 둘 중에 큰 녀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보자. 자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확률 변수는 2, 3, 4, 5 이렇게만 구성이 돼요. 자 2가 나오려면 1, 2밖에 없죠. 그렇죠? 1, 2밖에 없으니까 10분의 1 3은 1, 3, 2, 3 10분의 2 느낌 오시죠? 4는 1, 4, 2, 3, 4, 3, 4 그래서 10분의 3, 10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 시행을 2번 반복했네요. 아 표본의 크기가 2인 거야. 그래서 그 2개의 표본을 꺼내서 그들의 평균을 구할 건데 그 평균이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지금 우리는 이 중에서 뽑을 거거든요. 이 시행을 2번 반복했어. 한 번 반복하면 뭔가 나올 거고 또 한 번 반복하면 뭔가 나왔겠죠. 그거를 다시 또 2개를 꺼내서 그들의 평균을 구하고 그들의 평균이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가지야. 그치? 6가지야.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떤 숫자 조합이 나오는 거죠? 어떤 숫자? 평균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미 출출이니까 주목 더하기로 하니까 16 나니까. 겁나 많네요. 네. 그쵸? 그러면 느낌적으로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많을까? 3보다 작은 게 많을까? 작은 게 더 적겠죠? 네. 크거나 같은 게 훨씬 많겠죠? 네. 그럼 얘는 뭘로 푸는 게 6번으로 푸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전체에서 x바가 3보다 작은 녀석을 구해서 빼는 게 낫겠다. 그럼 먼저 x바가 2인 거 따져볼까요? 첫 번째 거 2번 뽑아야 되겠죠?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뭔지 아시죠? 2 뽑은 거야. 얘는 2하고 2를 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하고 3 뽑으면 되겠지. 그리고 3하고 2 뽑으면 되겠지.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0분의 1과 10분의 2를 곱하고 그런 게 몇 쌍? 두 쌍이 있네요. 자, 100분의 1과 100분의 4가 만났으니까 100분의 5에서 20분의 2인데 그 다음에 6번. 뺐어. 그러면은 20분의 19. 그쵸. 이것도 좀 뭐 어쨌든 사원은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이거 풍문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근데 풍문이나 외고 입장에서는 뭐 나와주면 감사하죠. 그렇죠. 선생님 저는 좀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안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이거 어렵게 내는 거 되게 단순해요. 토구야. 2를 3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1을 3으로요? 그것만 해도 나이는 확 올라가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정말 지저분해지겠죠. 그리고 3하면 너무 6번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 그럼 얘는 한 5 정도. 5는 좀 그래도 4 정도 하면 좋겠다. 4 정도. 이도저도 아니고. 그렇지. 어떻게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되는 문제가 쉬운데 만약에 저 표본의 크기를 2개가 아니고 3개, 그렇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 확률을 3이 아니고 4나 이상 어중뛴 숫자로 놓으면 다 구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귀찮아지는 문제가 돼요. 3번 가볼게요. 2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을 추출하여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2개의 정규분포가 나오네요. 자, 크기가 100인 표본을 임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자. 그럼 얘가 하는 건 지금 x 입장에서는 뭘 했어요? 크기가 n인데 뭔진 몰라. 그래서 모평균을 그대로 일단 따라갈 거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이네요. 이 녀석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 입장에서는 아니 36. 몇 개를 뽑았죠? 100이네요. 여기는 m이니까 n 그리고 100이 주어졌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10분의 5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문제가 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리고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저거 없으면 못 푼다는 소리예요. 신경 쓰라는 거야. 자연수가 괜히 주는 게 아니야. 그쵸? 항상. 우리 알잖아요. 자연수 나오면 약간 노가다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정방정식의 느낌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일단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n과 a라는 거. 구하래요. 자, 한번 그럼 들어가 보자. 자, 요거부터 가볼게요. x 바라는 녀석, 요거 얘기야. 그치? 제가 이미 정규분포를 만들어 놨어요. 이 녀석이 a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 0.0668 정도죠? 1.5예요. 그러면 a의 의미가 뭘까요? 얘는 m 플러스 1.5. 10 플러스 1.5 시그마. 10 플러스 1.5 시그마. 그렇죠? 그래서 a는 10 평균에다가 1.5 시그마인데 여기서는 시그마라기보다는 이가 그렇죠? 루트 n분의 12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게 일단 a래요. 자, 그 다음 가보자. 밑에 거 한번 가볼게요. 좀 그래요. 근데 그냥 n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n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n이 30부터 80까지고 근데 저 보면 루트 n이라 있잖아요. 왠지 근데 저 보면 m이 왠지 그냥 뭐랄까 정수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루트 n은 뭔가 n이 제곱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저 범위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30. 그래서 얘가 있는 거야. 네. 지금 얘가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풀이는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일단 얘가 들어가면 여기다 지금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풀이가 복잡해지는데 얘를 딱 봤더니 일단은 얘가 10 플러스 루트 n분의 18인데 얘가 a가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 더하기잖아. 그럼 이것도 뭐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우리는 루트 n이라는 이 값은 1, 2, 3, 6, 또 9, 그리고 1, 8 중에 하나예요. 뭐 두 개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최소값 최대값 얘기가 있었겠지? 자, 하나밖에 없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n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제다. 그래서 n이 여기 떠버렸어요. 루트 n이 6이야. 그러면
우리는 n의 값이 얼마라고요? 36이라는 정보를 지금 알았네. 그러면 n이 36이면 여기 6분의 18이니까 3이 됐으니까 a 값은 13이라는 정보까지도 지금 알아냈어. 거의 다 됐다. 그럼 이게 36이 여기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얘는 얼마? 6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훨씬 문제가 쉬워졌어. 네. x 바라는 녀석 이쪽이에요, 이쪽. 그래서 얘가 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y 바라는 녀석이 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 n의 값을 우리가 알아버렸거든. 이게 지금 6이니까 얘가 2가 됐어. 이제 여기도 친절하게 2로 바뀌어있거든요. 두 칸. 그럼 얘 입장에서 두 칸. 그럼 얘 기준에서는 얘가 시그마를 몇 번? 2번 뺀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야. 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y 입장에서는 두번 이 더하기. m이라는 녀석에다가 이 시그마를 몇 번? 2번 더한 녀석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지. 대신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 입장에서는 6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 그럼 6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이걸 따야 평균이 10이래. 근데 2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10에서 2 시그마를 뺀 거야. 마이너스 2 시그마 자리인 거지. 그러면 얘 평균은 지금 m이라고 나와 있어. 있었어. m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당연히 뭐야? m에다가 2 시그마를 더한 값이지. 왜 반대 방향이니까? 그런데 그 값이 얼마래요? 6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근데 시그마가 또 얼마라고 나와 있어?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 요게 1이니까 그럼 평균의 값은 얼마겠구나? 5다. 요건 좀 복잡해요. 그쵸? 조금 복잡하지만 이 정도가 막 엄청나게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봅니다. 주어졌습니다. 두 녀석. 저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풀기 힘드니까 그냥 먼저 써놓으세요. 그쵸? x하고 y의 정규 분포.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미리 써놓고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이 자연수 조건 때문에 n의 값이 특정이 됩니다. 그럼 그 값을 가지고 요 식으로 들어와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가 각각의 얘네들은 지금 다른 녀석이에요. 3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하나씩 또 하나로 놓고 앞에 문제랑 좀 달라요. 따로따로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런 느낌의 문제였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수특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 기본 문제 남은 거 있잖아요. 수특 기본 문제 남은 거. 그거는 화요일에 마지막 단어 기본 남은 거는 화요일에 마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지금부터 확통 기출을 하나를 풀 겁니다. 어디 건가요? 사업 거.